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인데요. 이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전체의 유일한 게 그 노후 대비 대책입니다. 따라서 그 국민연금은 오로지 그 전체 국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수익성, 수익을 이게 최대한 많이 내야 그래야 이게 연금 고갈도 맞고 또 이게 국민들한테 많이 돌려줄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수익성이 가장 기준이 되고 또 이게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요, 지금 현재 그 국민연금을 저는 가장 이게 그 나쁘게 사용하는 게요, 환율 방어에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경고했지 않습니까? 환율을 방어하는데 국민연금을 방패막이로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이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국민연금을 자꾸 이 코스닥에다가 투자해라. 이제 그 노골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나서가지고요, 아니 노골적으로 코스닥에 투자해라. 평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연금 이사장에 정동영이하고 계속 그 경선했던 김성주, 이룰 성자 김성주 이장하게 서울대 국사학과 정동영의 선후배인데, 전주에서 서로 국회의원 서로 막 치고받고 계속의 그 경쟁했던 이장한데, 옛날에 국민연금 이사장 하다가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해버린 놈 아닙니까? 이런 자가요, 이번에 또 연금 이사장이 됐는데, 이 자가요, 뭘 하겠다? 국민연금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 사업을 이게 지원하겠다. 야, 참 이게 청년 주택에 투자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년 대책은요, 이거는 이게 그냥 복지 차원에서 국가 돈으로 예산으로 해야지, 국민연금 돈을 가지고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가지고 싸게 저렴하게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내가지고 청년주택을 지으면 청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싸게 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싸게 분양하거나 싸게 임대해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연금 가지고 이런 게 그 특정 계층의 복지 사업을 한다? 제가 청년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민연금 돈으로 할 건 아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코스닥 연기금 투자 동료인데요. 실제 옛날에 그 코스닥 협회에서 그냥 한 40조 가까이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는 제가 몇 번 방송했어요. 예를 들어 코스닥 협회나 이런 이제 민간단체에서 정부에다가 그냥 연금을 한 40조 가까이 코스닥에 좀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계속 그 민원을 내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500조인데 금액이 거의 뭐 10% 가까이 연금이 들어가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코스닥에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뭐 바이오나 로봇, 뭐 2차전지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이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연금 돈을 이게 때리면, 아니 연금도 이게 주식 투자인데 자기가 볼 때 가장 수익성이 좋고 안정성이 좋은 종목이어야지, 그냥 이 정책을 받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코스닥에다가 많이 넣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번에 금융위원회가요, 금융위원회가 이제 그 19일 날 코스닥 신뢰 혁신 제고 방안, 이걸 이게 그 발표한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야, 그러니까 외국 놈들이 눈치 빠르대. 외국 투자들이 벌써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싸게 그 돈을 넣더라고. 그 코스닥에 지금 지수가 한 920 되잖아요. 이거는 그 외국인들이 발빠르게 코스닥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코스피는, 우리 거래소 코스피는 4,000포인트가 맞아요. 근데 그 코스닥은요, 100부터 시작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원래 40까지 떨어지니까 쪽팔린다고 동그라미에 더 붙이가 400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코스닥이 96년에 출범했거든요. 코스닥이 1996년에 출범해가 한 300까지 갔단 말이야. 이게 3,000포인트까지 갔다고. 그때 뉴 밀레니엄 2000년 이래가지고 3,000포인트 갔다가 그다음부터 폭락을 거듭해서
300이 40된 거예요. 그러니까 40을 400으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910이면요. 원래대로 이게 90인 거예요. 90. 그러니까 출범할 때 기초 딱이 그 시총이 100이 안 되는 거야, 아직. 전 세계에 이런 정시가 없어. 전 세계에 나스닥이 얼마입니까? 뭐 한 2만 몇천 되잖아요. 100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오른 거죠. 다우가 한 4만 얼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거. 근데 코스닥은요, 원래대로 이게 90인 거예요, 90. 100을 기준으로 합니까? 전 세계 주식을 가만히 들고 있는데 30년 동안 마이너스가 된 거는 유일합니다, 코스닥이. 이것도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받겠냐고, 코스닥에. 이러니까 이게 이번에 실제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기관 투자자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기관들 평가할 때 코스닥을 얼마 투자했냐 이걸 평가 기준 삼겠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 상장 심사나 이것도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놓으면서 결국에 연기금, 국민연금을 이렇게 위탁받아 투자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 평가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코스닥 얼마 투자했느냐, 코스닥에서 어떻게 성과났냐 이걸 평가하겠다라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코스닥에 기금을 때려라 이 말인데, 근데 코스닥에요, 우량주들이 틈만 하면 거래소로 옮기잖아요. 예를 들어 셀트리온도 거래소로 갔죠. 옛날에 KTF도 KT하고 합병해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것도 이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큰 회사들은 이게 다 코스닥을 이탈하거든요.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보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바이오주나 듣보잡 있잖아요. 이런 게 수두룩 합니다. 로봇도 그래요. 도저히 로봇이란 게 이익이 납니까? 그냥 로봇 한다면 주가가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익이 나느냐고요. 지금 참 세계적인 경쟁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국민연금을 때려넣는 이거야말로 왜 지방선거 앞두고 개미 투자자들이 코스닥이 많은데 자기 개미들이 손해보니까 이점에 안 찍잖아. 원래 국민들은 자기 주머니를 좀 분리주면 찍거든요. 따라서 코스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에 돈을 좀 벌면 그러면 우리 이재명 민주당 찍어주지 않겠나. 이런 정치적인 포퓰리즘, 표를 사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러고 막대한 나중에 투자 손실을 보면 전체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먼저 첫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청년주택. 야, 참 김성주 이놈이요. 연금을 가지고 정치질을 해도 유문서지. 자기가 이제 청년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나서겠다. 와, 국민연금이 청년 주택 문제, 신혼부부 주택 문제를 국민연금이 해결하겠다. 야, 이게 국가가 해결할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국민연금이 해결할 문제입니까? 국민연금이 정권의 주머니 쌈짓돈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성주 이놈이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을요, 지 맘대로 어디 투자하겠다 이거 결정을 못 합니다. 실제 국민연금은요, 기금운영위원회라고 최고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들 또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큰 방향을 정하는데, 근데 김성주 이놈이 지가 뭔데 이사장이라서 지 맘대로 국민연금을 청년주택 투자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복지 차원의 청년들 도와주려고 하면요, 당연히 수익성이 안 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집을 지 가지고 청년들한테 비싸게 분양해가지고 돈벌이 하려 하면 그럼 이게 청년 대책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그냥 수익성을 희생을 하고 오히려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런 식으로 청년들 복지 대책 여기 수익성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허비해서 낭비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어요. 실제요. 실제 투자 수익률 이런 거 보면 복지하고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LH 있잖아요. LH 주택공사, 옛날에 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
근데 LH가요, 부채가 얼마냐? LH가 부채가 140조입니다. 와, 참, 이 한전하고 더불어서 그 부채 140조입니다. 140조, 1조, 140조가 이게 부채입니다. LH가. 이런 게 다 국가 부채 통계 안 잡히니까 공기업 부채가.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국가 부채는요, 제가 보기엔 뭐 한 6천조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나라에서는 1,500조를 하잖아요. 실제 국가 부채가 1,500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공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에 4대 연금까지 다 국가가 나중에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6천조 정도 된다고 그 부산의 그 박수영 의원이 객관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수영 의원이. 하여튼 LH 부채가 140조다. 그러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토지나 아파트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 근데 보통 이게 집 장사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부채가 140조냐? 그런 게 국민 전체 주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업이니까 수익성을 희생해서 그래서 이게 부채가 이래 늘은 거죠.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도 LH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을 때리면 그러면 이게 그 수익성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게 연금이 바로 고갈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국민연금은 최대한 이게 그 수익성, 국민 전체의 유일한 노후 대책 자금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표를 이렇게 청년들 표를 얻으려고 LH처럼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수익성은 아예 무시하고 이러면 이게 그 바로 고갈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중요한 거는 이 이재명 정권이 뭐 돈 쓸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으니까 이놈들이 예산도 막 100조씩 빚내가지고 돈 찍어 막 뿌리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이제 국민연금까지 거들내자. 국민연금 돈도 이게 우리가 좀 쓰면 어때? 어차피 이게 뭐 우리가 정권만 하면 되지. 그 다음 뭐 10년 뒤, 100년 뒤에 뭐 중에 우리가 이게 몇십 년 정권 장악하면 된다. 따라서 이게 국민연금도 막 가져와가지고 마음대로 쓰자. 거들내자. 이래가지고요. 국민연금 가지고 한국은행하고 외환 서합 650억 달러 서합해가지고 환율 방어에도 이용하고요. 또 이게 코스닥 살리기 위해서 또 이게 코스닥이 국민연금을 투입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청년 주택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이게 그 때려넣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국민연금을 원래 목적과 다른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냥 물 쓰듯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 좌파들은 자기들이 오늘만 우리 정권 잡으면 된다. 내일은 필요 없다. 이런 게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이런 게 그 좌파 이재명 정권은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완전히 고갈되는 이것만 보더라도 반드시 빨리 끌어내릴 종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